나는 그냥 쉬는 중이라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솔직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40년간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한 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어요. 아, 이제 알람 소리 안 들어도 되는구나. 아무 간섭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 즐겁기만 했죠. 실컷 잠도 자고 평소 못 본 드라마도 몰아서 보고 말이죠. 텔레비전에는 정말 볼 것들이 많았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여유 있게 커피 한 잔 마시며 아침 뉴스를 시청합니다. 오후엔 단골 당구장에 가서 친구들과 몇 게임 치고 저녁엔 맥주 한 잔. 이게 바로 황금 같은 노후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친구들과도 자주 만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다들 일을 하러 다닌다고 했어요. 저는 생각했죠. 은퇴하고 무슨 일이야. 돈을 얼마나 더 벌려고 하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하루가 참 아쉽게도 빨리 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니 하루가 너무 똑같아지는 거예요. 월요일이 금요일과 다를 바가 없고 오늘이 어제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뭐 어때 편하기만 하면 되지 했어요. 하지만 1년, 2년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뭘 했지 싶은 날들이 늘어났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은퇴 직후의 그 달콤한 해방감이 어느새 무료함으로 바뀌는 순간 말이에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나 자신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라는 걸 말이죠. 자전거 타기는 2주도 못 갔다. 제 아내가 어느 날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운동 좀 해요. 날씨도 좋은데 자전거 어때요? 사실 젊었을 때 자전거 타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좋지 하며 바로 자전거 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30만 원짜리 괜찮은 자전거 하나 사고 장갑과 헬멧까지 장만했어요. 첫날은 정말 신이 났습니다. 한강공원까지 가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페달을 밟는데 아, 이거구나. 이게 바로 건강한 노후지 했어요. 둘째 날도 나갔어요. 그런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예전처럼 안 되는 거예요. 다리는 아프고 숨은 차고. 아, 나이가 나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셋째 날엔 비가 와서 나가지 못했죠. 저는 내심 다행이다 싶어 다시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만지작하였어요. 넷째 날부터 손녀들이 와서 며칠 쉬었죠. 손녀들이 와서 분주했던 며칠이 지나고 자전거는 제 관심사에서 멀어져 갔죠.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일주일 후엔 내일부터 다시 해야지 하다가 결국 2주 만에 자전거는 베란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라고 아내에게 변명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걸 말이죠. 뭔가 재미가 없었고 의미를 찾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좋은 계획을 세우지만 며칠 못 가서 포기하는 일 말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느냐에 있다는 걸 말이죠.
아내의 발걸음이 나보다 가벼워졌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제가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집이 조용한 거예요. 여보, 불러봐도 대답이 없어서 휴대폰에 메시지를 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독거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 봉사 갔어요. 그리고 모임 갔다가 저녁에 올게요. 예전에는 주말이면 둘이 함께 등산을 가곤 했어요. 아내가 여보 등산 갈까요? 하면 좋지 하며 함께 나섰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오늘은 좀 쉬자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더니 아내는 혼자서도 산에 가기 시작했어요.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하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요가 교실도 다니고 가끔은 손녀들을 돌봐주러 딸의 집에도 가고요. 저녁에 돌아온 아내를 보면 얼굴이 환해요. 오늘 독거 어르신 한 분이 고맙다고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하며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허전함을 느꼈어요. 부러우면서도 서운하고 뿌듯하면서도 외로웠어요. 언제부턴가 아내의 발걸음이 자신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았거든요. 나도 뭔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도 여전히 저는 TV 리모컨을 들고 채널만 돌리다가 하루가 끝나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지 않나요? 가족이나 친구들은 활기차게 살아가는데 나만 멈춰선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과거형이 되어버린 친구들과의 대화. 매주 목요일은 제가 유일하게 외출하여 친구 만나는 날이에요. 직장 동료였던 3명과 함께 당구도 치고 저녁도 먹는 소중한 시간이죠. 그런데 요즘 모임이 좀 이상해요. 만나기만 하면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야, 기억나? 우리가 97년도에 그 큰 프로젝트 할 때, 그때 부장이 얼마나 깐깐했는데. 내가 그때 아이디어 내서 회사 살린 거 알지? 처음엔 재미있어요. 옛날 이야기하면서 웃고,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2시간, 3시간 계속 같은 이야기만 반복되니까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더 안타까운 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뭐해? 물어보면 뭐 별거 있나? 그냥 쉬지 하며 얼버무려요. 언제부턴가 친구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AI 관련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TV 보기, 당구 치기 정도인데 이걸 자랑스럽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 한 친구가 말했어요. 넌 뭐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없어. 요즘 세상은 온통 디지털 세상인데.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다음에 친구들과 만나면 또 뭘 이야기할까? 그래서 아이들이 내 말을 무시하고 세상을 잘 모른다고 했구나.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현재의 나보다 과거의 나가 더 당당했던 순간들 말이에요.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현재는 점점 텅 비어가게 됩니다. 당신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날따라 저녁 식사가 조용했어요. 평소보다 말이 없던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응? 당신은 지금 쉬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말에 제가 당황해서 갑자기 뭔 소리야? 라고 했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다는 말이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마치 누군가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을 정확히 말해준 것 같았거든요. 무슨 말이야? 사라진다니. 존재감이 없다니. 아내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예전에 당신은 항상 뭔가 계획이 있었어요. 열정도 있었고, 목표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매일 먹고 놀고 자는 것만 반복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다고 그냥 시간만 보낸다는 것은 가만히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언제부턴가 피해왔던 나의 모습을 말이에요. 거울 속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빛이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았고 표정도 왠지 힘이 없어 보였어요. 몸도 예전보다 구부정해진 것 같고 여기저기 아픈 곳도 늘어났어요. 정말 내가 사라지고 있는 건가? 그 순간 무서워졌어요. 이대로 10년, 20년을 더 살아간다면 그냥 아무런 성취감이나 의미 있는 삶을 이루지 못한 채 늙어만 간다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마주한 적 있으신가요? 나 자신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 적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산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사라지고 있다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라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저는 갑자기 일어섰어요. 산책이나 해볼까? 뒷동산까지만 가보자고 했는데 5분도 안 걸었는데 벌써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겨우 이것밖에 안 걸었는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가에 핀 꽃들도 보고 지나가는 강아지도 구경하면서 말이에요. 동산을 한 바퀴 돌았을 때 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묘하게 뿌듯했어요. 오늘 나는 집 밖으로 나왔구나. 돌아오는 길엔 동네 공원을 지나쳤어요.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는데 할머니 한 분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시더라고요. 저분은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훨씬 빠르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오늘 동네 공원까지 걸어갔다 왔어.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정말요. 잘했어요. 그 작은 칭찬이 이상하게 기분 좋았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내일도 걸어볼까? 아니면 공원을 더 멀리 한 바퀴 돌아볼까? 여러분, 작은 변화의 시작이 이런 거예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한 걸음부터 15분간의 산책이 제 노후 후의 첫 번째 변화가 되었습니다. 나도 쓸모가 있을까? 산책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동네 도서관에 들어가 봤어요. 사실 그동안 도서관 앞을 수십 번 지나쳤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볼 생각을 안 했거든요. 뭐 볼 것도 없을 텐데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 할아버지는 역사책을 열심히 읽고 계시고 어떤 할머니는 스마트폰 사용법 책을 보고 계셨어요. 나보다 나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네? 신문 코너로 가서 앉았는데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이 동네 사세요? 네,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도서관은 처음 와봅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은퇴하고 2년 동안은 집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답답해서 여기 오기 시작했죠. 지금은 일주일에 3번은 와요. 여기서 뭘 하세요? 요즘엔 컴퓨터 배우고 있어요. 손자들과 카톡하려고 시작했는데 재미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도서관에 사람이 많네. 나이 든 사람들도 많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나도 뭔가 배워볼까? 아니면 뭔가 해볼까? 문득 궁금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은퇴하고 뭘 하면서 살까? 나처럼 TV만 보고 사는 건 아닐 텐데.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나도 뭔가 해볼까? 봉사활동 같은 거 말이야. 아내 눈빛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에요. 나도 뭔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게 바로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지역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아내가 주민센터에서 봉사활동 안내지를 가져왔어요. 생각보다 종류가 많더라고요. 급식소 봉사, 독거노인 돌봄, 환경정리, 교통정리 등등등. 뭘 할까? 하면서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었어요. 독거노인 말벗 봉사. 나보다 더 외로운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첫 봉사 날 솔직히 떨렸어요. 내가 뭔 도움이 될까? 대화도 잘 못하는데. 담당자분이 소개해 주신 분은 79의 박 할아버지였어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몸도 불편하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정도만 했거든요. 그런데 박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찾아줘서 고맙네.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분과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TV 프로그램 이야기도 하고 별거 아닌 대화였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잘 왔어요. 뭔가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낸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에 또 갔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언제 오나 했네. 하시면서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봉사활동의 진짜 의미는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더 많은 걸 받게 되는 거죠. 아내와 마주 앉아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매주 공원 산책도 하고 도서관도 가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나름 바쁘고 의미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아내가 커피를 2잔 가져와서 제 옆에 앉더라고요. 요즘 둘이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말이에요. 여보,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활기차 보여요.
제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가? 표정이요. 예전엔 항상 뭔가 심심해 보였는데 요즘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봐도 예전만큼 우울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말했어요. 여보, 미안했어. 그동안 나는 그냥 멈춰 있었던 것 같아. 앞으로는 집안일도 나누어 해요. 뭘 미안해 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죠.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쉬는 게 아니라 사라지고 있었던 거야. 아내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도 하고, 아내도 요가 교실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었죠. 우리 내일 오랜만에 함께 등산 갈까요? 아내가 제안했어요. 좋지. 이제 체력도 좀 늘었으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나 혼자만 변한 게 아니라 우리 부부의 관계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당신은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주변도 함께 변해요. 가족 관계도 다시 회복되고 대화도 늘어나게 됩니다. 나는 다시 세상으로 나간다. 지금도 우리 집 거실엔 TV가 켜져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매달려 있지는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공원으로 나가요. 30분 동안 빠르게 걸으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엔 힘들어했던 코스를 이제는 거뜬히 소화해요. 화요일과 목요일엔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가끔은 스마트폰 사용법 강의도 들어요. 손자들과 화상통화하는 법을 배워서 이제는 직접 안부를 물어볼 수 있게 됐거든요. 주말엔 봉사활동을 해요. 박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만나게 됐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께 장보기를 도와드리기도 하고 가끔은 병원 동행도 해드려요. 무엇보다 편한 건 친구들과의 만남이에요. 이제는 과거 자랑만 하지 않아요. 요즘 뭐 해? 하면 할 이야기가 생겼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생기 있고 즐거운지 몰랐어요. 나 요즘 봉사활동하고 도서관에서 컴퓨터 배우고 있어. 공원에서 매일 운동하니까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어. 친구들도 신기해해요. 야, 너 많이 바뀌었네. 혈색도 좋아지고 하면서 말이에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일기를 써보는 게 어때요? 요즘 일상이 풍부해졌으니까. 그래서 간단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만난 사람, 오늘 느낀 것, 내일 하고 싶은 것들을. 저는 깨달았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쓰는 자기소개서구나. 70세가 되어도 80세가 되어도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언제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만들 거예요.